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상무입니다. 자, 요즘 주기적으로 이 DIC 관련해서 영상을 자주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락할 때 정말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했죠. 이 DIC의 상승의 힘은 현재 정말 너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상승의 힘이 매우 센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상승의 힘 그대로 과거 저항 구간이 강했던 지금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지, 또 한 번 저항을 맞는다면 리스크 관리, 즉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AI는 버블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가 통째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말이 아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원전, 로봇, 휴머노이드 제조, 자동차까지 돈이 줄줄 흘러가는 그림 역시 그릴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시외 6% 급등하면서 오늘 한국장에서도 봐야 할 섹터는 아침 일찍 말씀드린 로봇,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라인을 보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텔레그램에서 아침부터 말씀드렸죠. 자, 우선 엔비디아가 이 실적이 DIC에게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당연 엔비디아가 매출부터 영업이익 전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장에 준 메시지는 이런 거죠. AI 서버 만들겠다는 회사들 아직도 주문 줄 서 있다. 이 GPU 아직도 모자라. 요 말은 곧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될 거고요. 그 위에 올라타는 AI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투자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이번 삼성과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협력 가능성,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도 로봇주들이 충분히 막 들썩거렸죠. 근데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이 늘어나면 꼭 필요한 부품, 네 맞습니다. 고정밀 감속기, 고강도 기어, 고토크 샤프트, DIC가 원래 자동차용 기어 감속기로 크게 된 회사라 이 기술 그대로 가져와서 로봇 감속기에 올려버리면 전기차 거기에 로봇 두 축 모두 이 성장 옵션이 열려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기차 쪽도 이 AI 랠리랑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AI 붐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투자, 그 후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고효율 전기 시스템, 전기차, 전동화에 돈이 더 몰려요. 여기서 DIC의 포지션은 전기차 감속기, 구동모터 기어, 이것들이 전기차의 힘 전달 장치죠. 이미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의 공장 데일 USA, 이 말은 곧 엔비디아, 테슬라, GM 등 이 미국 내 투자가 늘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AI 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전기차, 로봇, 전력 인프라 쪽으로 그 랠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체인 아래에 있는 이 DIC 같은 경우에 전동화 감속기 업체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질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계속 텔레그램에서 물어보시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DIC 최대 주주와 대량 보유자가 어느 정도 주식을 팔았었죠? 자, 보시면은 11월 12일에 이 부분을 보시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전체가 합쳐서 133만 주 정도 줄였고요. 거기에 대량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125만 주 정도 줄인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 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전체가 합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약 한 133만 주 정도 줄였고요. 대량 보유자 거기에 그 일가 관계자 한 13명이 지분 125만 주 정도 줄였습니다. 이거 이유가 경영권 거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두 공시가 말하는 방향은 대주주 측은 약 한 3% 정도 줄였고요. 여전히 35에서 39% 정도는 들고 있어요. 이 절대적으로 1등 주주인 건 그대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악재에 가까웠죠. 여기서 오늘도 조금 판다고? 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 차트로만 좀 보시면은 11월 12일이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결국 이 구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DIC가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결국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그냥 지금 어느 정도 그냥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 DIC는 상승이 계속 남아있다고 한 이유는 얘가 과거부터 보여주고 있는 주요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오고 저항 맞으면 내려가고 이유 없는 급등과 급락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주면서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빠르게 저항이 나오면 과거 박스권 라인이었던 첫 번째 이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의 주요 지지 라인 요 구간, 우리 이렇게 체크해놓고 1차, 2차 나눠서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강한 반등은 나와줄 거니까 이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1차 라인에서 정말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 중요 포인트는요, 여러분, 지분율이 여전히 30% 후반대에 있는 거예요. 중소형 기준으로 이 30% 이상이면은 경영권이 매우 탄탄한 거고, 공시사유도 그냥 일부 팔아서 뭐 현금화한 걸로 보이는 수준? 네, 딱 그 수준이에요. 뭐 경영권
채권 양도, 삼자 배정, 뭐 적대적 M&A, 뭐 담보권 실행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만으로 현재 회사 실적 때문인지 사업이 나빠져서인지 뭐 상속 증여 때문인지 개인 자금 때문인지 혹은 잠겨있던 지분을 조금 풀어서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거일 수도 있겠죠. 유통 주식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구간은 뭐 우리가 추측만 하는 거지 확정적으로 공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호재에 가깝다고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통 물량이 너무 적으면 유동성 부족으로 이 기관과 외인이 매수 편입을 꺼려하는데 이번처럼 대주주가 한 40%대에서 30% 후반대로 살짝 지분을 나눠주는 구조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 물량이 확대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편해지고 지배 구조도 너무 꽉 막힌 느낌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회사가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단편적으로 이때 공시 하나만으로 그냥 저는 뭐 차익 실현과 유통 물량 확대 수준의 이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요, 제가 이토록 상승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큰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구간들과 이 아래 구간들을 이렇게 지금 네 등분으로 나눠보면요, 이 기간이 약 통상적으로 약 1년씩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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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자, 그리고 지금 구간 박스권 위로 왔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애예요.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다지면서 많은 주체들이 들어왔고 과거 때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올려줬기에 이번 단 한 번, 이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 내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결국 또 주요 지지라인을 밟아주고 올라줄 거기에 강한 확신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승은 다른 때보다 더욱 일찍 그리고 강하게 많은 주체들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의 여기 저항선도 강하게 뚫어주고 이번 기간에서요, 이번 기간 내에 이 강한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이 뭐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일 수도 있겠고 결국 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주요 지지라인, 지금은 이 구간을 밟아줬으니까 더 깊게 우리가 보는 주요 지지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다가 쾅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가 됐건 지금 DIC는 강한 상승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에 현재 요 고점에 계신 분들, 요 고점에 계신 분들은 결국 또 얘가 이 구간 요 라인에서 저항을 맞는지, 저항이 맞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주요 지지라인까지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리 대응 관련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했죠. 이 주요 지지라인을 보고 물량을 추가해도 되는 거고, 저항 맞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은 이 포지션을 종료하고 그 지지라인에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결국 주요 지지라인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물량 좀 홀딩하라고 했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지금 상승의 힘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은 요 라인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지금의 관건이 되겠죠. 지금 당장 못 뚫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 고점에 있는 기간 중 DRC가 매우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리스크 관리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리스크 관련, 즉 대응 관련해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보시면 영상 하단에 이러한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보이실 텐데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은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DIC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 혹은 물려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평단을 조절해야 되는지 다 대응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안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이 텔레그램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크롤을 조금 위로 올리시면은 여기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보이시죠? 텔레그램 입장,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히 입장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게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셔도 대응 관련은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는 전자책으로 뭐 리스크 관련 불타기 하는 구간 이러한 것들을 예시들과 함께 전자책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점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결국 DIC가 과거부터 막고 있는 요 저항 라인들 있잖아요. 이 저항 라인이 맞는 게 확실시 확인이 되면은 주요 지지라인에서 물량을 추가할지 혹은 포지션을 약수익으로 정리하고 나와서 지지라인에서 물량을 다시 들어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물량 정말 홀딩해 보세요.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이 구간 현재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빨리 도달했고요. 힘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종목이 빠질 때도 DIC는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선방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이번 코스닥장이 오면은 이 고점 기간 중, 계속 말씀드린 이 고점 기간 중 정말 강한 상승 후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 물량 어느 정도 홀딩 하시는 걸 꼭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DIC는 어느 정도 홀딩 해보면 되겠고요. 오늘도 저의 텔레그램 종목방에서는 항상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단타 위주의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죠.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보고 있다가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의 주요 지지라인을 미리 체크해 놓고 캔들이 그 구간에 밟으러 오면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달라고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이 난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저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20일 목요일 원픽 종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오전 8시 42분 이란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알트를 드렸고 매수가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원픽 재료는 들어오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후실적 속 AI 버블론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네, 우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여기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똑같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은 추가 하락하기보단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추천드렸고 오늘 고가 29%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똑같이 11월 20일 로킷 헬스케어를 드렸고요. 자, 매수가랑 다 나와 있고 원픽 재료는 들어오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이죠. 자,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을 드리기 전에 이미 코멘트 한 번 드렸죠. 이 강한 양봉 후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도지 캔들이 좀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지금 자리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꼬리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자고 했죠. 자, 하지만 운이 좋게도 오늘 고가 17%까지 상승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11월 20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드렸고요. 시초가부터 다 나와 있고 원픽 재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과 여러분께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하락할 때 우리 이 봉을 기준으로 잡자고 했잖아요. 요 돌파해준 이 봉 있죠, 그쵸? 그렇게 어제 보시면 이 구간에 딱 저항을 맞고 올라왔던 걸 볼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아침에 추천드렸고 고가 23%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드린 이 3개의 종목으로 정말 최소 15%에서 한 18% 정도 수익은 무조건 나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모티콘도 남겨주셨고 아침마다 저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 못 믿으시겠으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본인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서 좋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재료와 여러 가지 코멘트 거기에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이득이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타점을 이런 식으로 공유한다면 본인 매매에 있어 조금 더 확신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종목이 나오는 지금 이 종목방은 이 600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번 시즌은 받지 않을 거고요. 600분 후로는 유료다, 돈이 든다, 이게 아니라 이번 시즌은 600분을 마지막으로 아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정원 초과되면 어차피 들어오고 싶으셔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때 들어와 보겠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로 들어오세요. 어느 누가 아침마다 이렇게 수익을 보는데 만족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은 절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VIP방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시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시면 소액으로 제 종목을 단타 위주로 따라가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직접 소통해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들어오셔서 수익이 났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뒤 맨 하단에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간단히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꼭 정보와 수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